오늘 살펴볼 문제는 시대고시 기획에서 제공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문제 만나볼까요? 네. 첫 번째 문제는 제가 빈칸에 들어가는 세 가지 기역, 니은, 디귿에 들어갈 알맞은 것을 고르는 문제를 좀 가지고 와봤는데요. 우리가 평소에도 대화를 나누면서 사용할 때도 헷갈리게 좀 사용하는 부분들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일단 첫 번째로 그는 부인에게 자신의 친구를 소개시켰다와 소개했다. 이 두 개 중에 뭐가 더 옳은 것인지, 그리고 두 번째, 이 소설은 실제 있었던 일을 바탕으로 쓰인 혹은 쓰여진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자전거가 마주오던 자동차와 부딪혔다와 부딪혔다입니다. 자, 조금 헷갈리실 것 같은데 헷갈리네요. 기역, 니은, 디귿에 들어갈 옳은 것을 1, 2, 3, 4, 5번 중에 골라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와, 아니 사실은 소개팅 이런 거 할 때 소개시켜줄게. 이거 진짜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이걸 많이 쓰는데 왠지 틀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저 순간 궁금했는데 소개팅 예. 많이 해보셨나 봐요. 과거에 많이 하고 이거 싶습니다. 팩트체크 들어가야 됩니다. 네네. 얼마나 했는지. 하고 싶습니다. 네. 소개 좀 해주세요. 몇 회나 네. 했는지 팩트체크를 한번. 네. 그래서 그래서 소개했다가 맞는 것 왠지 같다라는 바꿔, 말씀이시죠? 한번 꼬아서 소개했다가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네. 두 번째는 어떻게 봤어요? 저는 이거는 뭐 쓰인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이제 헷갈릴 때는 이 개수를 또 봅니다. 소개 맞아요. 중에 그러니까요. 쓰여진이 현저히 하나밖에 없죠. 이런 네. 거는 쓰인일 확률이 높지 않을까 맞아요. 라는 생각이 들어서 쓰인을 또 제가 한번 짚어봤습니다. 네. 자, 그럼 마지막은? 마지막을 정말 많이 헷갈려 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저는 좀 헷갈리지만 네. 예전에 제가 공부를 했던 기억을 좀 더듬어 보면 이제 뭐 발음은 똑같잖아요. 부딪혔다, 맞아요. 히읗, 네, 부딪혔다, 부딪혔다. 이건 이제 능동과 수동의 의미라고 배웠거든요. 그래서 네네. 좀 수동적이 가만히 있는데 대상이 와서 이제 부딪히는 거를 부딪혔다라고 쓰고 이제 쌍방이 둘 다 움직이다가 이제 부딪히는 걸 부딪혔다, 부딪히다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제 4번을 선택을 했습니다. 부딪혔다. 저도 이거는 이견이 없는데 위에 있잖아요. 쓰여진이 그 물건이 쓰이다 네. 이런 느낌이 있고 이게 글을 쓰다가 또 다르니까 네. 한 번 더 맞아요, 꺼서 맞아요. 쓰여진 맞아요. 또 맞지 않을까. 그래서 맞아요. 4번, 5번 헷갈리더라고요. 4번, 5번 헷갈리셨어요? 네, 그래서 그냥 5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5번을. 오늘은 두 분이 다른 답을 고르는 쪽으로. 네. 우선 4번, 5번 지금 선택해 주셨는데 정답은 우선은 4번이 왔습니다. 네, 양으로 승부했어요. 니은이. 네, 그쵸. 그래서 니은의 부분이 쓰여진이 아니라 쓰인으로 되어 있는데 네. 지금 우리 두 아나운서 분께서 굉장히 설명들을 잘 예시를 들어서 설명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소개팅으로 생각하는 것도 너무 좋았어요. 네, 실제 저희가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좀 생각했던 부분들, 사용했던 말들을 적용시켜서 보면은 조금 더 수월하게 문제를 푸실 수는 있는데, 일단 소개하다에 관련된 내용으로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소개라는 거는 결과적으로 두 사람이 서로 모르는 사이였는데 이 두 사람이 서로 알고 지낼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떤 관계를 형성해 줄 때 사용을 하게 되는 건데, 소개를 하는 것 자체가, 일단 소개라는 단어 자체가 제가 누군가한테 관계를 맺게끔 연결을 해주는 관계로 볼 수가 있는데, 거기에 시키다라는 거는 누군가가 나에게 시키다로 보여지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두 개의 의미가 중복돼서 보여질 수가 있어서 소개를 했다라는 게 맞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 니은에 들어가는 부분이 조금 헷갈리다라고 하셨는데, 쓰여지다에 우리 이 쓰인 그리고 혹은 쓰여진 이 의미 자체가 쓰여지다의 이와 어지다가 이어졌을 때 이어지다, 쓰여지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결합한 이중 그 표현 자체가 피동으로 이중 표현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답이 쓰여진이 아니고 쓰인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이게 이중적인 의미가 있었네요. 네, 맞아요. 네, 알겠습니다. 부딪히다와 부딪혔다. 이 부분은 어떻게 좀 저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아까 우리 예시 들어주셨었잖아요. 수동과 능동으로도 풀어주셨는데 그 의미로 보셔도 상관은 없고요. 저희가 보통 부딪히다라는 게 아까 얘기해 주신 것처럼 무엇과 무엇이 서로 마주보고
서로 부딪혔을 때 쓰여지는 용어로 볼 수가 있는데 원래는 정확한 표현 자체는 부딪다예요. 예. 좀 생소한 단어이긴 한데 근데 그 부분에서 우리가 헷갈리는 게 치읓일까 히읗일까 이 생각에서 조금 헷갈리게 되는 건데 부딪다에서도 역시나 쳤다는 것과 혔다라는 부분에서는 피동으로 쓰여질 때는 쳤다의 의미로 이해를 하시는 게 나으실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문제 짚어봤습니다. 네. 저희 좀 물량으로 찍기가 좋은데요? 네, 맞췄네요. 전략이 좋았어요. 네, 여러분 일단 물량으로 보셔야 됩니다. 네. 자, 두 번째 문제도 한번 짚어볼까요? 네, 두 번째 문제도 혹시 물량으로 선택이 가능하실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의 대화에서 나타난 오류로 적절한 것을 고르는 문제인데요. 의사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음주와 흡연은 고혈압과 당뇨를 유발할 수 있으니 조절하십시오. 그랬더니 환자가 에이 의사 선생님도 술 담배 하시잖아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근데 갑자기? 의사 선생님 약간 화나실 것 같은데. 어떻게 알았지? 약간 이렇게 그러죠. 뜨끔. 네, 맞아요. 자, 이 대화를 보고 어. 해당하는 오류를 찾아보는 문제거든요. 네. 네. 1번이 이제 성급한 일반화, 네. 2번이 피장파장, 네. 공중에 호소하는 인신공격, 흑백사고. 저는 사실 이건 좀 빨리빨리 찍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약간 피장파장. 에이 선생님도 나도 같이 술 담배. 그러니까 피장파장 아니냐. 네. 그래서 저는 2번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저는 1번을 했어요. 어. 사실 이게 항상 답이 이게 많더라고요. 그런 아, 것도 맞아요. 있고 이게 선생님이 진짜 음주랑 흡연을 하는지 모르는데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는데 성급하게 일반화를 했다. 라고 맞아요. 네, 그럴 수 이렇게 있어요. 생각을 했어요. 맞아요. 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설명을 다 잘해주셨지만 그쵸, 일반화 시킬 수 있죠. 나도 하는데 너도 할 걸? 이렇게 생각하는 거니까. 네, 사실 정답은 피장파장의 오류가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를 한번 예시를 좀 가지고 와봤는데 네. 사실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에서 저희가 많이 쓰이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 오늘 누군가가 이제 지각을 한 거예요. 그 사람이 오늘 아침에 지각을 했어 라고 하면 그 사람은 분명 게으른 사람일 거야.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실수나 하나의 잘못으로 그 사람의 모든 전반적인 행태까지도 저희가 오류를 범할 수 있는 거를 바로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라고 볼 수도 있고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경상도 사람 남자는 무뚝뚝하다.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오류를 범하고 있는 거고. 네. 그다음에 3번 같은 경우는 군중에 호소하는 오류는 네. 우리가 뭔가 원하는 게 있을 때 상대방한테 많이 하는 얘기인데요. 내가 뭔가 갖고 싶다. 새로 나온 뭐 핸드폰이 있다 그러면 나 이거 사줘. 내 친구들도 다 가지고 있어. 네, 이런 거죠. 엄마한테 많이 하죠. 맞아요. 어렸을 때 엄마한테 많이 했던 표현 중에 네. 하나인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인신공격의 오류 같은 경우는 이런 거 있잖아요. 너의 말은 틀렸어. 너는 고작 10살밖에 안 되잖아. 라는 식으로 그 사람의 어떤 나이나 혹은 그 외모적인 부분이라던가 아니면 학력적인 부분 이런 우리가 나머지 부분에 의한 환경적인 요소들을 가지고서 오류를 범하는 부분입니다. 네. 네. 그리고 흑백사고의 오류는 어떤 게 있을까요? 한번 예시를 들어본다면. 이거 아니면 저거? 이거 아니면 저거. 이분법적인 맞아요. 논리. 이분법적인 거 많이 얘기하실 때 흑백 논리라고 얘기를 하죠. 이런 거 있어요. 뭔가 왜 친구들한테 뭘 부탁했는데 친구가 거절하면 너 나 싫어하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바로 이게 흑백 논리입니다. 왜 이렇게 뜨끔하죠? 뜨끔한데 그냥 일상에서 사실 많이 썼던.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의사소통 이 문제를 못 푸나 봐요. 알겠습니다. 저희 다음 문제는 또 어떤 문제일지 소개해 주실까요? 네,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춤법 문제를 좀 가지고 와봤는데 은근히 또 틀리는 분들이 많아서 이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지 않은 거 골라주시면 되세요. 자, 1번은 헛기침이 간간히 섞여 나왔다. 2번, 그 이야기를 듣자 왠지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3번, 그 남자의 굳은 살 박힌 발을 봐. 4번, 집에 가든지 학교에 가든지 해라. 5번, 소파에 깊숙이 기대어 앉았다. 네. 이런 문제들은 꼭 헷갈린 두 개가 있어요. 맞아요. 그 두 개가 있습니다. 예, 찍어서 늘 틀리거든요. 저는 3번을 했어요. 네. 박힌이지 굳은 살, 않을까라는 박힌 생각을 발을 했고 간간이가 맞나? 아, 네. 간간인가? 맞아. 이것도 헷갈리기도 하고요. 네. 서천 아나운서는요? 저는 사실 이렇게 2, 3, 4, 5는 좀 많이 봤던 표현인 것 같아서 간간이가 맞다고 예전에 한국어 공부를 할 때 공부를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헷갈리는데요, 어떤가요? 진짜. 네. 1번, 3번 많이 좀 헷갈리고 1번, 3번. 네네. 오히려 좀 2, 4, 5는
이제는 좀 확실히. 쉽게 네, 정답으로 맞아요. 좀 잡을 수 있을 법한 답 같습니다. 정답을 좀 알려주시죠. 네, 정답은 1번입니다. 아, 이봐 내가 틀릴 줄 알았다고. 간간이. 네, 간간이. 간간이가 맞아요. 네. 근데 저희가 왜 발음할 때로 많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약간 간간히 이렇게 맞아요. 이를 정확하게 발음하진 않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 표준어법에 맞는 표현법은 1번이 맞는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3번도 박혔다 이렇게 발음을 하지 않아요? 맞아요. 네. 박히다 이렇게 어. 얘기를 하는데 일단 굳은 살이 박인이라고 표현한 것 자체가 우리가 뭔가 굳은 살 같은 경우는 손바닥이나 발바닥에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박이다라는 거는 생기다의 표현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박히다라는 건 예를 들어 저희가 못을 박다 뭐 이런 부분에서 조금 생기는 의미하고 다른 의미로 쓰일 때 그렇게 발음상으로만 느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야. 평소 생활에서도 정말 많이 헷갈릴 수 있는 맞춤법이라서 네. 사실 이런 것들은 쉽게 틀릴 수도 있는 그런 문제인 네. 것 같습니다. 쉽게 볼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대부분 틀려요. 음. 정상이세요, 두 분이. 걱정하지 않으셔도 네. 됩니다. 공부를 해도 이건 계속 헷갈리더라고요. 맞아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또 어떤 문제 풀어볼까요? 네, 이번에는 다이어에 관련된 내용을 좀 준비해봤는데요. 밑줄 친 단어와 같은 의미로 사용된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자기의 재주를 인정해주지 않을 때면 공연이 계속되는 중이라도 그는 마술 도구가 든 가방 하나를 들고 거칠 것 없이 단체를 떠났다. 여기서 거칠이라는 표현인데요. 이 의미와 같은 의미로 사용된 것을 1, 2, 3, 4, 5번 중에서 골라주시면 됩니다. 네. 저는 이것도 쉽게 풀지 못했던 것 같아요. 네. 한참을 좀 이렇게 살피다가 봤는데, 음. 그러니까 거치다라는 이게 여러 가지의 뜻이 있더라고요. 뭐 이렇게 손이 거칠거칠하다, 이렇게 좀 표면이 거칠다의 뜻도 있지만 맞아요. 어딘가를 좀 지나쳐가다, 맞아요. 예, 어떤 거쳐가다. 목적지를 향해 좀 지나쳐가다 할 때 거치다라는 뜻으로 쓰일 수 있고, 또 우리가 막 거침없이 무엇을 한다, 뭐 맞아요. 이렇게 할 때 어떤 거침이라는 좀 약간 방해된다는 맞아요. 뭔가 거리끼는 그런 느낌으로 또 여러 가지 뜻이 있어서 이 중에서 이제 보기에 나와 있는 거칠 것 없이 단체를 떠났다는 제가 말씀드렸던 어떤 좀 방해가 되고 꺼려지는 이런 부분에 대한 거치다란 뜻인 것 같아서 네. 좀 이렇게 살펴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헷갈렸던 부분은 이제 2번과 4번이었는데 이게 칡덩굴이 밭에 걸쳐지다라는 뜻인 것 같아서 4번을 저는 찍었습니다. 미정 아나운서? 저도 이번에는 4번이긴 한데 네. 솔직히 진짜 1번, 5번은 제외를 했거든요. 네. 근데 2번, 3번은 이것도 맞는 것 같고 저것도 맞는 것 같고 내가 뭘 답해도 틀려도 이상하지 않다. 이런 생각을 맞아요. 했어요. 네. 맞아요. 특히 저희가 단어적인 표현은 사실 뭐 국어사전을 들고 다니면서 찾아볼 수도 없고 그리고 더 긴장되는 상황 안에서는 5가지 내용을 봤을 때 다 맞는 것 같다라고 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이래서 저는 사실 한국말이 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지금 헷갈려 하셨던 일단 보기들 다 한 번씩 설명을 좀 드리자면 말씀 주신 것처럼 이 보기에 주어진 거치다라는 표현은 뭔가 미련 없이 내가 뭔가에 거슬릴 거 없이 후련히 뭔가 떠났다라는 느낌으로 좀 표현이 된 것 같은데 1번에서 쓰여진 고등학교를 거쳐 대학을 간다라는 표현 같은 경우에는 어떤 과정 혹은 단계를 겪거나 닳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2번에서 칡덩굴이 밭에 거친다라는 표현은 무엇이 걸렸을 때, 발에 걸렸을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3번에 기숙사 학생들의 편지는 사감 선생님의 손을 거쳐야 한다라는 거는 검사를 받거나 혹은 이 사람이 이것을 살펴보다의 의미로 사용이 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5번 같은 경우는 대구를 거쳐 부산으로 간다. 그래서 중간에 어딘가를 들르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사실 4번인데요. 여기서 가장 어려운 문제를 해결했으니 특별히 거칠 문제는 없다라는 거는 예를 들어 계속 신경이 쓰인다거나 미련 없이 버리지 못하는 문제는 없었다라는 의미로 사용된 거였습니다. 네, 거슬리다라는 의미였네요. 맞아요. 진짜 한국어는 이렇게 들으면 맞는 것 같고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맞아요. 진짜 세종대왕님 대단하신 것 같아요. 이런 문제들이 실제로 출제가 되었을 때 오답률을 어느 정도 볼 수 있을까요? 거의 저는 이제 주변에서 친구들이 문제를 푸는 걸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 거의 10명 중에 9명은 틀리는 문제들이에요. 네. 맞춤법 문제. 네, 맞춤법 문제들. 어휘 파트는 거의 다 그런 것 같아요. 요 공부를 많이 했다 하더라도 시험에 사실 그 문제가 나온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 찍어서 맞추는 경우들이 더 많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뭐 공부를 하긴 하는데 현장에서 모르면 그냥 짧게 생각하고 넘어가는 게 나은 거죠. 네. 그리고 우리 지금 푸는 것처럼 보셨을 때도 내가 답이다라고 고른 걸 좀 피해서 가는 게 정답일 확률이 높을 수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 했어야 되는 것 같아요. 나를 좀 덜 믿어야. 네, 맞아요. 너무 믿으면 안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문제 좀 넘어가 볼까요? 네. 다음 문제 보시면은 요거는 요즘에 또 상식으로도 많이 알고 계시면 좋을 용어인데요. 다음에 글을 읽고 기억의 사례가 아닌 것을 고르는 겁니다. 자, 기억의 사례 내용을 단 내림 효과란이라고 시작이 되고 있는데 닷을 내린 배가 크게 움직이지 않듯 처음 접한 정보가 기준점이 돼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일종의 편향 현상을 말합니다. 즉, 사람들이 어떤 판단을 하게 될 때 초기에 접한 정보에 집착해서 합리적 판단을 내리지 못하는 현상을 일컫는 행동 경제학 용어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제시된 기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기준점을 토대로 약간의 조정 과정을 거치기는 하나 그런 조정 과정이 불완전하므로 최초 기준점에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다입니다. 네, 요것에 해당하는 사례가 아닌 것을 골라주시면 되거든요. 사실 이렇게 이제 먼저 예시에서 글자가 많고 이렇게 좀 어려운 용어들이 맞아요. 나오면 네. 그때부터 약간 머리가 아파져요. 맞아요. 그래서 이 내용을 이해를 하고 이제 정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이제 머리가 아프기 때문에 막 별표를 해놓고 넘어가게 되기도 하는 시간을 더 많이 뺏길 수 없으니까요. 이런 문제는 네. 그렇게 되는데 미정 아나운서 몇 번 하셨나요? 저는 일단은 4번을 했어요. 근데 여기에서 아닌 사례를 고르는 건데, 그러니까 초기에 또는 그 기준점을 잡고 있는 거기에 내 어떤 영향을 받는다라는 네. 의미인 것 맞습니다. 같아서 4번은 그런 걸 잘 느끼지 못했던 것 같아요. 네, 소연 아나운서는요? 저도 1, 3, 4, 5번은 어떤 기준에 이제 첫 이렇게 판단으로 거기에서 어떤 이제 결정을 좀 좌지우지할 수 있는 단내림 효과에 해당이 되는 그런 사례인 것 같고 네. 4번 같은 경우는 뭔가 매진 임박, 어떤 시간적인 압박을 주는 그런 맞아요. 용어가 쓰이지 않을까 해서 저도 4번을 선택했습니다. 네. 굉장히 오늘 그래도 정답률이 높으신 편인 것 같아요. 아, 괜찮아요? 정답 4번 맞습니다. 와. 잘 맞춰주셨는데 사실 저도 이렇게 제시문만 봤을 때 보기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일단 뭐 행동경제학 용어 막 이렇게 나오는 순간 뭐야 이러는데 맞아요. 막상 읽어보면 사실 이 용어에 대해서 충분히 풀이를 해줬거든요. 보기에서도. 근데 얘기해 주신 것처럼 원래 기준점이 있었지만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지만 약간의 조정을 하면서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래서 한 가지 예시를 좀 들어드리자면 지금 여기 3번에도 굉장히 좋은 표현이 하나가 나와 있는데 명품업체가 매장에서 최고가 상품들의 가격표를 보이게 진열하는 것.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희가 가방을 사러 갔는데 1,000만 원짜리 가방이 있는 거죠. 근데 그 옆에 600만 원짜리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저희가 1,000만 원짜리 보고 나면 600만 원짜리가 조금은 저렴하게 느껴진다는 거죠. 이게 바로 상술입니다, 여러분. 네, 마케팅의 한 종류이기도 한데요. 바로 이런 영향으로 인해서 그다지 비싼 것처럼 느껴지지 않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예시들이 모두 다 단내림 효과에 해당이 되고 골라주신 4번 같은 경우는 저희 왜 마감 임박하는 순간 전화를 들게 정말? 되는데 그렇죠. 고민하잖아요. 그 맞아요. 순간까지도. 네. 수량 한 개 막 이렇게 네, 되면. 맞아요. 근데 바로 요 4번의 효과 자체는 밴드웨건 효과라고 해서요. 남이 사면 나도 따라 사는 네, 편승 효과라고도 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네, 그래서 뭔가 다른 사람들이 이것을 사고 있다, 소비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나도 이것을 사는 게 맞다라고 판단을 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네. 자, 이렇게 저희가 의사소통 능력 문제들 여러 가지 풀어봤습니다. 이제 연말이고 12월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쯤 되면 뭐 연락도 여기저기서 오잖아요. 그렇죠. 뭐 저 합격했어요, 불합격했어요. 이런 얘기 또 선생님 입장이니까 네. 진짜 많이 받으실 것 같은데 요즘 네. 좀 어떠세요?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2020년에 어떤 취업이 힘들지 않았을까라고 저도 생각을 했는데 요즘에 사실 저도 굉장히 기분 좋은 소식을 많이 받아서 네. 뿌듯한 게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대기업 그리고 공기업에 취업을 했다라는 합격 소식을 계속 받으면서 내가 1년 동안
헛된 노력을 하진 않았구나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좋은 소식들을 받고 있어서 우리 또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모든 친구들 열심히 하시면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끝까지 열심히 하세요. 워낙 이렇게 올해는 많이 바빴다라고 아까 방송 초반에 말씀하셨는데 그 전화를 좀 받으시느라 바쁘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네. 좀 그래서 특별히 좀 뿌듯했던 학생이라든지 그런 좀 사례 같은 게 있을까요? 사실은 가장 공부를 할 때 처음에 너무 많이 힘들어했던 친구들 네. 아니면 조금 저는 안 될 것 같아요라는 스스로 약간 자존감이 낮은 친구들이 많은데 그런 친구들과 또 꾸준히 오랫동안 또 연락을 하고 저도 바쁘게 사느라 조금 잊고 지냈는데 그런 친구들이 연락을 다시 하게 되면 또 한 번 더 신경을 쓰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그런 친구들이 네, 연말에 또 이렇게 합격 소식을 전달해 주니까 사실 엄마 같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들을 마치 취업을 시킨 것처럼 네, 그래서 사실은 조금 처음에 힘들었던 친구들이 가장 조금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네. 그래요. 힘든 시기고 누구나 어렵고 힘들지만 그래도 노력하면 이렇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또 어쩐지 오늘 오셨는데 왜 이렇게 기분이 좋아 보이시나. 저 사실 그런 생각도 들었었거든요. 오늘 이제 목걸이도 반짝반짝 하시네요, 전반적으로. 네. 오늘도 특별히 금목걸이를. 네. 우리 친구들의 앞날을 밝혀주기 위해서 제가 금을 좀 완전 블링블링 하시네요. 너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소통 능력 유형 이렇게 좀 준비를 해라라는 좀 꿀팁을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의사소통 능력 아까 처음에 4가지 유형을 좀 설명드렸었는데 특히 오늘 풀어본 문제들처럼 어휘에 관련된 문제들은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2021년에 또 출제가 될 문제들의 경향을 좀 살펴보시고요. 어휘 문제는 제가 봤을 때 앞으로는 그 해당 기업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관련 문제들이 조금 더 출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어사전을 공부하시기보다는 취업하고자 하는 기간에 관련된 여러 시사나 어휘 문제들을 많이 보신다면 충분히 잘 맞추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